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196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면서 5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수급적인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 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822억 원을 어제도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동반으로 496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 쪽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1272억 원의 매수 물량을 유입시키면서 외국인과는 반대로 6거래일 연속에 유가증권 시장에 수급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233억 원, 기관 쪽에서는 장 마지막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소폭 1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이 177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선물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사흘째 선물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505계약을 매수했고 어제는 기관까지 401계약을 매수했던 가운데 개인은 689계약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공동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1위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어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하면서 3거래 연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KB금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2위에 오르긴 했지만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를 받으면서 어제 하락 마감한 종목이고요. 이어서 3, 4위권의 두산중공업과 현대백화점, 5위에는 LG화학이 올라왔습니다. 부진했던 4분기 실적 발표 속에서 전날에 3% 조정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1위입니다. 현대차, 2위가 기아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섰는데 특히 현대모비스 어제 오후 1시 구간에 긍정적인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아차 역시 2%대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6위를 회복했습니다. 4위와 5위는 각각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전력 어제 0.9%가 올라갔습니다. 순매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도부터 살펴봅니다. 1위 LG전자입니다. 그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는 평가 속에서 어제 1.9% 밀려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특히 이어졌습니다. 2위는 삼성화재, 3위는 한국전력이었고요. 4위에 NC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렇게 집중 매도 공세를 받으면서 어제 4.8%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둔화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 속에서 NC소프트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5위는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도 상위권 종목들입니다. KB금융 기관의 매도 공세를 받았고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과 함께 5위에는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매수 특징 종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는 현대모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기관 쪽에서 특히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4.7%가 올라갔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26만여 주를 매수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현대모비스 최근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가입니다. 4.78% 올라가면서 28만 5천 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4%대까지 키워간 것은 한시를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1% 아랫대에서 상승폭을 등락을 하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 폭을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됐던 실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4분기 8조 2,8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8,276억 원을 기록하면서 27%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9,0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50% 가까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이 30조 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했다는 소식 속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관 쪽에 특히 매수세에 힘입어서 4.7%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동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에 탄력을 실어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순매도 특징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KB금융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특히 금융 지주 회사들이 약세였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KB금융과 함께 신한지주가 그러한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2.3%가 하락했는데요. KB금융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3거래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도 950원이 떨어지면서 38,9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2.3%가 하락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78만여 주를 매도했습니다. 장 초중반에는 외국인 쪽에서 금융지주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기관 쪽의 매도 공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랬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KB금융의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ING 생명 인수가 무산된 데 따른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배당이라든지 자본 정책 등 비은행 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의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